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내 한 대학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삼성 문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사비리 혐의입니다. 한 달 전 2명이 기소된 부안군에서는 또 다른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순창군의 공무원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부안군 재무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 공무원 한 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진행된 하수처리장 자재 납품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부안군은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지난달 군수 비서실장 55살 김모 씨와 건설교통과장 박모 씨가 줄포 해안도로 건설 사업을 따낸 업체를 상대로 다른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습니다. 연이은 공사비리 혐의 수사가 군청에 밀어닥치면서 군청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기소를 할 경우에 통보서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징계 검토를 하거든요. 네, 지금 아직 수사 단계라. 순창군에서도 공무원이 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1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순창군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연루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비리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 전반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일부 대학 교수들의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한 사립대에서만 3명의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학. 경찰은 최근 이 대학의 산학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학 교수인 A씨가 국가 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했고 지금 영장 집행한 거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 좀 조사 좀 진행 중이라서. 이 대학에서는 이미 또 다른 2명의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기관이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를 타내거나 조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교수들이 국가연구비를 쌈짓돈처럼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학 측과 정부기관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정부기관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수 측에 지급되는데 두 기관 모두 서류만 확인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인건비를 빼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겠죠. 보이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이 다 맞춰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믿고 드리는 거고요. 경찰은 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립대 교수 3명을 입건하고 또 다른 국가연구비 횡령이 있는지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의대 폐과 논란에 휩싸인 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는 교육부가 개인 비리로 사학을 부실하게 만든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착이 의심된다며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대학과 협의 없이 의대를 없애고 남원 캠퍼스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서남대 측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실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 인재 채용인데 이전 기관 대부분 1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도시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 채용률은 15%. 1년 전보다는 4%포인트가 높아지긴 했지만 혁신도시 인근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취업문을 넓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던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채용 의무화는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선발과 채용이 해당 기관의 고유 권한인데다 타 지역 출신 역차별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이 문제는 다시 급부상했고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단체장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역 출신 비율을 3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 2개가 나란히 발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셨고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대학 출신들의 실업이 특히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문제가 법제화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논란이 불거진 뒤로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위원회의 입장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제 민간위원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공식적인 논의안에서 빠졌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오종남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새만금위원회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파문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문제는 이번 모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삼성의 MOU 이행 시점이 오는 2021년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개인적인 의견들만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에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삼성 MOU의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렇게 내용을 확인 하고 그러고서 얘기합시다. 너무 많이 궁금해하니까. 아니 지금 확인된 게 없는 상태에서. 전라북도 역시 도지사나 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아 현재 국면을 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삼성 어느 쪽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정책의 최고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마저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항에서 자동차 환적을 금지하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 항운노조와 해운사들은 외국 선사들의 환적 차량 취급을 제한할 경우 군산항은 연간 30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 환적을 할 수 없어 1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군산해양수산청도 해수부가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이 같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전주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사업에 상생을 모색했습니다. 송하진 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는 어제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만나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과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철도 건설에 공동 대응하고 시도 간 인사교류와 공연예술단 교류 등 기존 과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산 시내 대형 빌딩에 곧 전기가 끊길 상황이어서 입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법인이 전기료를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M1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입주한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군산 나운동의 복합 건물입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조만간 단전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총 478개 분양 사무실과 점포 가운데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 업체가 지난 8개월간 1억 2천만 원의 전기료를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단전 조건이 3개월 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 단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1%의 지분을 가진 상가나 개별 세대들은 대부분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소유자인 이 업체가 빌딩 관리단을 대표하고 있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단전 조치가 일괄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창업자들이 좀 많고 살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공실이니까는 방치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 그게 원인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입주 세대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지하 배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는 등 사실상 빌딩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단전 조치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장사 못하죠. 깜깜한데 누가 들어와요? 어떡하지? 입주민들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는 100여만 원의 추가 비용과 시일이 필요해 전기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연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는 앞으로 4년 안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천여 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시군의 경유버스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차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봄 여행 주간에 도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이어진 여행 주간에 남원 춘향 테마파크, 선운산 도립공원 등 도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지난해 197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다 군산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남원 춘향제 등 도내 봄 축제가 여행 주간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빙산경기장 방향 백제대로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 앞두고 지금 신호대기 차량 많이 보이고 있고요. 교통 흐름은 정상적으로 소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평소보다 양호하고 또 맑은 모습인데요. 한편 오늘 아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니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5개 금융기관과 산업단지 분양대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요즘 벼 대체 작목으로 콩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동 파종기가 보급돼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전북은행과 농협,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산업단지 분양대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들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한 기업에 대해 중도금 80%를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익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사면에 10헥타, 관천면에 14헥타 등 권역별 콩 재배단지를 조성해 2018년까지 100헥타로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인 임실군이 콩 휴리폭토 자동 파종기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동 파종기는 휴리폭토와 멀칭, 파종을 동시에 진행하고 시간당 0.4헥타의 면적을 휴리폭토와 파종할 수 있어 노동력 80%를 절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국비 등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천천면 월곡리에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농촌 고령자의 주거와 영양, 위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시설은 마을 주택과 인접해 있어 공동생활홈의 기능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제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10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내부는 미디어 아트와 책, 디자인과 목공예 등 다양한 현대 장르를 담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이 아시아 관광 마케팅 페스티벌에서 마케팅 사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관광 마케팅 페스티벌은 아시아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군장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철도공사로 마을이 나뉘고 환경 피해를 우려했던 군산 신촌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군산시와 권익위는 어제 마을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 성도 구간 약 150m를 교량화하고 환경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신촌마을은 2011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구간 성토 계획에 대해 피해 대책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인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기부해 협력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에는 민간단체나 전문기관의 재능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350명가량의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중등교사 185명과 초등교사 155명, 그리고 유치원교사 6명과 특수교사 2명 등 모두 348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은 오는 9월 말 이후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계획은 초등의 경우 9월 29일, 중등은 10월 21일에 공고됩니다. 국내외 10개국 77개 회원 도시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포럼이 3일간의 일정으로 어제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관광 산업에 대한 국제 추세와 각 국가와 지자체별 전략 등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한옥마을을 비롯한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북유럽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올테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하버드대 아카펠라 합창단 크로코딜로스 초청 콘서트가 내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예원당에서 수군가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 춤극을 선보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예술 무대가 내일 완주 봉서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박지은의 57화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오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기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제42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오늘 전북 보훈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오늘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립니다. 군산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똥내관의 궁궐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